예, 신선 선생님께 박수로. 혹시 제가 이거랑 같은 제목으로 사내 저희 팀원들에게 발표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유튜브에다가 액트캐스트라는 제가 채널 하나 만들어서 올린 게 있었는데 혹시 그걸 먼저 보고 오신 분 계실까요? 다행히 없으시죠? 네. 앞에 부분만 제가 멜팅콘 버전이라고 해놨던 이유는 앞에 도입 부분만 멜팅콘의 오늘 주제에 맞게 제가 좀 정리를 했고 뒤에 기술적인 내용들이나 기법 같은 내용들은 내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아가지고 혹시라도 그 내용을 들으셨으면은 사실 좀 뭐 오늘 안 들으셔도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제목을 장황하게 지었어요. 기술서 번역이 개발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는 그 번역을 이런 식으로 사실 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목을 이따위로 하시면 안 되는데 약간 번역 투의 그 이런 문장들이 그 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편집자들이 보면 이런 번역 투의 문장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근데 이렇게 표현은 못하겠지만 뭔가 이렇게 좀 전달되는 느낌이 그냥 알기 쉽게 쓰는 거랑 좀 틀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차차 익혀지는 이렇게 뭔가 의도적으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일부러 번역 툴을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걸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 부제로 이제 레디 디벨로퍼 1이라고 한 이유는 사실 저는 이 영화 못 봤고요, 티저만 봤는데 그 짤방이 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한 번쯤 봤을 만한 캐릭터들이 짤방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블로그들 많이들 하시면 페이스북도 많이 하시고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인물들이 제 인생 타임라인에 여러분들이 등장하십니다. 마치 레디 플레이어 1에 나오는 캐릭터들처럼. 그래서 제가 그냥 평범한 개발자의 삶을 살다가 지금 기술 번역가라는 이름으로 제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기까지 그런 인생들 얘기를 지극히 사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지극히 사적인 얘기를 할 건데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이야기의 반이에요. 나머지 반을 여러분들 경험에 맞대셔가지고 오늘 이 공간을 나서실 때는 여러분들의 풀로 완성된 이야기,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고 하는 걸 완성된 거를 가지고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학습 목표예요. 네. 하고 아까 저기 조효진님 광고 많이 하셔가지고 아 저도 광고 뺐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뒤에 광고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입고 있는 이게 리뷰라고 하는 미덥을 제가 작년 3월달에 했었어요. SNS에서 했었는데 회사에 좀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했었는데 코드 리뷰 관련된 그런 미덥을 조그만하게 좀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뭔가를 좀 하려고 하다가 계속 제가 바빠가지고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샘플로 만들었던 티셔츠가 이건데 네. 여러분들이 개발 언어를 하나를 마스터 하실 때마다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걸어다니는 이력서입니다. 이걸 입고 판교를 지나가면은 여기 젊은이 잠깐 나 좀 보게. 네. 그러려고 만들긴 했어요. 이거 샘플을 셀럽들에게 좀 나눠드리고 사진까지 화보까지 다 찍어놓고 아직 판매는 개시를 안 하고 있는데 뒤에 혹시 시간이 되면은 제가 좀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길었네요, 그죠? 잠깐만.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USB 지금 꽂았는데 그냥 넘길게요. 네. 잠깐만. 제가 너무 헛소리를 많이 해가지고 됐다. 일단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일단 과거 버전이랑 현재 버전을 좀 나눠서 할게요. 왜냐면 제가 좀 나이가 좀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좀 끊어서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 설명하기 좀 어려워가지고 모 대형 ICT 기업의 올해로 18년 차입니다. 아까 제가 어설프게 제가 어쩌다 말을 해버리고 말았는데 회사 이름 안 밝히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과거에는 SI 프로젝트 많이 할 때죠. 자바로 굉장히 시스템들 많이 만들 때입니다. 그래서 자바 엔터프라이즈 기반의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역할을 했었고요. 물론 개발자 밟고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했었는데 특히 여러분들 역시 많이 아실 만한 스프링 프레임워크 가지고 하는 작업들을 쭉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아키텍트 활동들을 했었는데 회사 생활 18년이면은 이 2001년 당시에 이런 개방다리가 이렇게 점점 사회화가 돼가지고 이제 지금 어엿한 직장인이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사실은 최근 사진이 아니에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제가 이제 회사나 다른 업계에서 좀 인정을 받았던 거는 뭐냐면은 프레임워크를 좀 오래 다루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우리 회사의 모 프레임워크이 어떤 회사가 약을 팔아가지고 꽂아놨는데 나 이거 싫어, 이거 좀 빼줘라. 그러면은 제가 가가지고 다 제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프레임워크를 어딘가에 납품을 했어요. 근데 그 고객이 프로젝트 끝난 다음에 마음에 안 들어요.
우리 회사 건데 나 이거 빼고 진짜 필요한 스프링으로 만들어줘라. 그러면은 회사에 말은 하진 않고 이제 저는 공수받고 하니까 해가지고 깨끗하게 빼드려요. 깨끗하게. 특히 공공이나 국방 이런 데서는 이렇게 의존관계 가져가는 거 싫어하시거든요. 왜냐면 계속 유지보수 계약을 하셔야 돼요. 유지보수 계약 안 하려고 뭐 프레임워크를 빼고 스프링만 쓰면은 스프링 개발자는 구하기가 쉽거든요. 뭐 비슷한 케이스들이 많아요. 예전에 스트러츠라는 프레임워크가 유행을 했다가 그다음 스프링으로 바뀌었을 때 뭐 좀 갈아 넣어달라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잘했었어요. 네. 잘 나갈 때는 그랬었는데 뭐 이거 한 18년 차 하면 이제 그냥 SI 꼰대가 되는 거죠. 뭐 과거에 나 그랬었는데 나 잘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그냥 꼰대입니다. 현재는 사실 개발을 조금 안 하고 있어요. 예, 의도적으로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회사가 SI를 이제 안 해요. 안 해서 좀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좀 경험했던 건 아까 저기 혜주님이랑 좀 비슷하긴 한데 그 개발자 커뮤니티 쪽에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게 돼가지고 개발 문화를 개선을 하는 1인 레지스탕스라고 자칭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제가 속해 있는 회사가 굉장히 큰 기업이죠. 옆으로도 크지만 위아래도 두꺼워요. 여기서 조그맣게 뭔가 개선 활동이 벌어지는 게 이게 도대체가 전파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겪지 않으면 말 못할 정말 울분해차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혼자서 1인 시위하고 뭐하고 밖에 나가서 이런 약도 팔고 이러면서 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밖에서 안에서도 무시를 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런 이유에서 저런 미덕도 만들고 있어요. 굉장히 실험적인 미덕들을 만들고 있고 이제 밖에서만 보도니까 이제 회사에서 좀 눈치가 좀 보입니다. 그래서 LTN 토크라고 제가 제 페이스북에 보면 제가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정도 제가 그 여사들 모시고 모이는 그런 그 미덕을 하게 되는데 혹시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 있으면은 들어오셔서 같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거기서 미덕 발표했던 것들 유튜브에 올리는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어떻게든 회사가 자꾸 움직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보여주면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 다른 커뮤니티는 이제 오늘은 예의상 제가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후드티를 입고 오긴 했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AWS에서 보내고 있고요. 데브옵스 코리아랑 스프링 캠프에서 행사 같은 거 하면은 제가 이렇게 촬영 기사 같은 그런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촬영하고 있는 거고 계속 티를 자꾸 팔려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판 적이 없습니다. 그냥 화보만 계속 찍고 있어요. 생리형 기술서 번역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뒤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왕년에 내가 개발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계속 코스프레이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냐면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네. 그래서 빨리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네. 이 발표를 하는 이유는 번역을 해보라고 약을 팔아볼 거예요. 제가 뭐 개발 관련된 기술을 알려드릴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활에 번역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제 경험을 빗대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런 의문으로 시작을 해봅시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테마를 가지고 모였는지 혹시 아시나요? 네, 개발자는 상팔자. 그러면은 개발자는 과연 상팔자일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치 보험을 가입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개발자 라이프 사이클에 전체적으로 빗대어 가지고 상팔자가 되는 그 시점이 언젠지 그리고 그 상팔자가 언제쯤 무너지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이 DB는 그 DB가 아니죠, 그죠? 먼저 좀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사람마다 틀리기 때문에 10대는 없으시죠? 죄송해요. 죄송해요. 10대 계셨고요. 네. 20대 계십니까? 20대. 오케이. 30대. 네. 40대.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네요. 네, 이거 제가 왜 여쭤보냐면은 여러분들의 라이프 사이클이 한 개발을 시작하면 한 10대부터 한 50대까지 가겠죠. 제가 며칠 전에 스프링 캠프 때 가니까 50대 쿠팡 개발자님 코틀린 강의하시는 거 뭐죠? 굉장히 감명 깊게 들었었는데 사실 회사 정년 자체가 55세가 리밋으로 돼 있으면 사실 그 뒤에 뭔가 작업하는 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개발자라고 하는 이 신분을 가지고 언제 내가 꽃길을 걷고 언제 퇴락을 할지를 조금 준비를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좀 하게 될 텐데 뭐 옛날 옛적부터 뭐 전 은하계에서 모든 개발자의 꿈이 있었죠. 백발이 휘날리도록 개발하겠어. 그렇죠? 그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근데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40살까지 살아남으면
제가 오늘 일부러 영상 안 했거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새치가 보이죠? 이거 저 영상 안 하면 백발 되거든요. 그러니까 40살까지 살아남으시면 그냥 그 꿈은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100발이 될 때까지 개발하는 게 이거 목표로 삼고 계시는 분들은 절대로 이거는 뭐 미래도 없는 그냥 나이만 드는 거예요. 어제 저 영상 하려고 했는데 일부러 안 했어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거를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제가 14만 605개의 미래 중에서 한 가지를 제 이야기를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돌아봤을 때, 이거 좀 어제 쓰다가 울 뻔했는데, 저도 한때 풀스택 개발자였던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그 풀스택 개발자가 언젠가는 됩니다. 근데 지속되진 않을 거예요. 정말 짧은 순간에 반짝하고 칠 거예요. 왜? 기술이 바뀌어요. 계속 바뀌어요. 볼까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부사학번이거든요. 이때 태어나신 분 계실 것 같은데 현재 2018년까지 제가 쭉 한번 해보니까 제가 컴퓨터공학과 들어가고 근데 제가 학내 벤처 들어가면서 이렇게 좀 PPT 좀 치다가 S사 입사를 딱 하죠. 이때부터 개발 역량이 확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뚝 떨어지는 시점이 있죠. 때가 언제쯤이냐면 지금 뭐 대충 프로젝트 굵직굵직한 것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입사하면 이건 아직 입사 안 하신 분들 계시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회사에 처음 입사하시게 되면 특히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험한 일들을 안 시킵니다. 내부과제 하면서 이렇게 막 역량 다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공공 뭐 이런 데 국방 이런 데 막 보내다가 농협 아우 진짜 증권선물거래소 증권분야 좀 위험한 동네들 다 동네죠, 그죠? 삼성카드 이런 데 진짜 최악이거든요. 삼성증권 피한대요, 그래도.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교육 관련된 삼성에서 학교 만들까 아세요? 혹시 성동고등학교? 이래요, 이래? 저 사기요. 사기? 네. 이래 졸업생들 수강 신청 시스템 우리가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학교 건물 짓는 거 땅 파고 막 하는 거 우리가 다 보고 했었어요. 네. 거기에 있는 무선 AP 저희가 다 나왔습니다. 나중에 끝나고 사진 한번. 아무튼 이때 제가 피크를 딱 치고 회사가 이제 SI 프로젝트를 안 하는 거죠. 쭉 떨어져요. 그때부터 뭐 했냐면 우리 회사 자사 솔루션들을 만드는데 이게 재미가 없죠 사실. 왜냐면은 우리 같이 B2B 하는 회사들은 B2C 하는 회사랑 틀리게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뭔가 피드백으로 받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사실 이거 하나 믿고 사는 건데 이 재미가 솔직히 B2B는 이렇게 피드백 들어오는 거는 누가요? 이렇게 잿더리 이 새끼야 이런 거. 근데 그거라도 좀 너무 좋은데 우리끼리 자사 솔루션 하면 그 피드백 조사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임원들 야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런 시큰둥한 그런 피드백 받기 시작하면 개발하는 게 재미가 없어집니다. 쭉 떨어지죠. 코드리뷰하고 리팩토링 하는 거 사실 이 과정에서 다 했던 건데 어느 날 갑자기 TF 만들어가지고 자사에 있는 소스코드 보면서 클릭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고치세요. 이거 정말 재미없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는 개발자 막 회의 불러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음에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내일까지 되겠어? 오케이.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재밌단 말이죠. 쭉 떨어져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머신러닝이랑 AI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 하는 회사가 없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 굉장히 뭐 좀 있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있어 보이는데 사실은 나와 있는 프레임워크들 맞춰가지고 끼워 맞춰가지고 튜닝 계속 하는 거예요. 데이터 집어넣고 값 안 나오네. 또 막 튜닝하고 또 집어넣고 또 다음날 아침에 와보면 안 나오네. 또 튜닝하고 계속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저는 어제까지 뭐 하고 있었냐면은 우리 번역팀이거든요. 번역 한글하고 일본어 문장을 계속 행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마침표 맞춰가면서 그러다가 번역이 이쪽에는 두 문장으로 돼 있는 거 이쪽에 한 문장으로 돼 있으면은 지워요. 뭐 맞추지도 않아요. 그냥 지워요. 버려요. 그냥 데이터 그냥 버려요. 그런 작업들을 하루 종일 이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전 팀원들이. 근데 굉장히 좀 한심하잖아요. 보면 우리도 하면서 느끼거든요. 정말 한심하다. 근데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다른 데 석박사님도 그 짓을 한대요. 그래서 오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러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이러고 있는데 앞에서 너무 얘기를 많이 해버렸네. 제가 풀스택 가능했던 때가 이때쯤 학교 다닐 때 이때는 APM이라고 해서 아파치 MySQL AP 뭐지? 잠깐만. 네네 PHP 그렇게 해서 리눅스에다 올리는 이때는 뭐였었냐면은 웹마스터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웹마스터 이때 감사합니다. 공감해 주셔서 웹마스터라고 하면은 이때는 신이었어요. 신.
왜냐면은 OS 다르고 장비 다르고 네트워크 다르고 온갖 방화벽이나 이런 거 다 다르면서 그 안에 데이터 담고 미들웨어 담고 포토샵까지 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드림위버로 만든 그 드림위버가 막 찍어낸 그 태그 지저분한 거 다 지우면서 하시는 분들이 이때 당시에 웹마스터 분들이세요. 이때는 진짜 풀스택이 지금보다 더 풀스택이에요. 단지 CI/CD나 빌드 환경이 없이 그냥 FTP를 올렸을 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가능했던 시기가 거꾸로 자바 기반의 풀스택이 가능했던 때가 이때쯤이에요. 이때쯤에 스트럭처 프레임워크, 스프링 프레임워크 막 나오고 그 다음에 타일즈 가지고 화면 레이아웃 잡고 막 이럴 텐데 이때는 HTML4였을 때죠. CSS 쓰고 자바스크립트 쓰고 좀 잘 쓰는 사람들은 CSS랑 자바스크립트랑 조합을 해가지고 DHTML이라고 얘기를 하는 표준에도 없는 그런 다이나믹하게 지금 말하는 에이작스의 비동기 기능만 빠져있는 그런 것들. 지금 우리 막 웹화면 보면 온갖 막 위젯들 있잖아요. 예전에 그거 다 만들었거든요. 창 만들고 뭐 만들고 막. 그래서 데스크탑 화면 만들면 우와 짱이다 뭐 이랬던 분위기인데 지금은 나스 깔면 다 들어있죠 안에 그런 것들. 그죠? 나스에 있는 기본 관리 화면 다 그러시는데 이때 가능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CI/CD 현대적인 지금 얘기하는 CI/CD랑은 조금 다른데 뭐 젠킨스로 시작하는 이렇게 자동화 빌드되면 그때는 젠킨스로 CI/CD 다 했었거든요. 사람들이 자꾸 파이프라인이라고 얘기하니까 굉장히 뭐가 있어 보이는데 사실 그때는 그냥 잡 태스크 가지고 모든 걸 다 했어요. 배포도 하고 뭐도 하고 에러 체크하고 뭐 통보도 하고 어쨌건 다 됐을 텐데 말씀드렸지만 이때부터 쭉 떨어지죠. 이때쯤부터 이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비동기 통신 관련된 내용들 나오죠. 에이작스 관련된 온갖 자바스크립트들이 막 쏟아져요. 이때만 하더라도 jQuery만 하면 됐거든요. 뭐 알지도 못하는 게 엄청나게 생기죠. 점점 이게 영역이 넓어져요. 못 따라가요. 내가 뭘 하나 잡더라도 걔를 익힐 때쯤 되면 얘가 죽어버리고 딴 게 나와요. 앵귤러 1 좀 하니까 앵귤러 2만 하면서 호환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 자바 할 때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예요. 아직도 자바 1.4 쓰는 데가 있고요. 1.5 쓰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죠? 아,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여기서 지금 가능한 거는 지금 여기서 막 치고 올라오시는 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셨거나 아니면 지금 편리 완성하신 분들은 이게 가능하실 거예요. 저희 같은 세대들 여기서 힘 다 빼고 여기서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한테도 벌어집니다. 진짜예요. 지금보다 훨씬 많은 기술들이 생기고 죽고 할 텐데 과연 이 한순간의 영광을 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한번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다들 그냥 뭐 개발 좋다고 막 앞만 보고 달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진짜로 저는 진짜 이랬어요. 지금 정말 부끄럽지만 정말 나는 최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말씀드렸죠. 우리 회사 굉장히 크고요. 진짜 안 나온 시스템이 없을 정도로 정말 구석구석에 국방이나 이런 데까지 벙커에 들어가지고 하고 막 이런 식의 일들을 했었는데 정말 비밀리에 일들을 했었는데 이때 우리는 굉장히 폐쇄적으로 일을 했었어요. 남들이 뭐 하는지 몰랐어요. 그러면은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인터랙션이 없으면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아요. 왜냐면은 다 나한테 일을 맡기거든요. 제가 사원 선임 때 외부에서 저한테 페이를 줄 때는 억을 넘게 줬어요. 실제 제 수령액은 정말 밀천하게 받지만 회사에다가 제 한 명을 쓰기 위해서 주는 단위는 억 단위를 줬다고요. 이제 저는 지금 그걸 깎아먹고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 나는 정말 잘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시기가 지나니까 힘이 점점 빠지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집니다. 제가 알고 있던 게 점점 누구나 아는 것들이 되고 그냥 보편적인 지식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검색하면 다 나오는 그런 지식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직에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수석보거든요. 다음 지급해야 되는데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쭉 그동안에 힘을 어떤 식으로 배분했는지를 좀 보면은 처음에는 싸울 때는 기술 전반적인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넓은 스코프로 뭐 T자형 인재 뭐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그 이제 넓은 부분에서 알고 있어야 되고 조직생활 하려면 프로세스 알아야죠. 요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공정이나 이런 얘기를 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개발하는 일의 공정 그리고 여러분들 혼자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주변 분들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분들하고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방법 조직에서 어떤 식으로 어필을 해야지 이게 먹히고 안 먹히고 어떻게 해야지 이게 리젝이 되고 통과가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막 배우시게 될 거예요. 어깨만 보고 직접 하시지 못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특정 기술 그 해에 아니면 그 시기에 유행하는 기술들 하나 딱 잡기 시작하겠죠. 이런 식으로 사회생활 아마 보내시게 될 거고 지금 그렇게 보내시고 계신 분들 계실 거고
이게 선임쯤 넘어가게 되면 선임 대리쯤 넘어가게 되면 이제 프로세스 영역이 점점 넓어져요. 이제부터는 내가 실제로 내가 몸을 뛰는 거예요. 예전에 선배들이 뛰어서 주변에 뭔가를 막 이렇게 쳐줬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걸 내가 이제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하나 싸우기도 하고 멱살 잡기도 하고 사과하기도 하고 무릎 꿇기도 하고 하면서 막 진행을 하겠죠. 특정 기술 조금 더 늘어나겠죠. 원래 하던 게 있으니까 시드가 생기니까 점점 확장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책임쯤 되면 이제 이게 사라져요. 이건 이제 커뮤니티가 되는 거죠. 상식이 돼가지고 이거는 그냥 그 IT 기사 헤드라인 정도 보는 정도 하고 그 중에 내가 특별한 막 픽업을 딱 하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바로 특정 기술로 연결해가지고 이제 쭉 파야 되는 거죠. 그때부터 막 디깅을 해야 되는데 프로세스 더 늘어나죠. 이거 왜 더 늘어나냐면은 회사에서 사람 내가 이쯤 되면은 사실 이때쯤 되면은 내가 나만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내 칼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적을 만났을 때 한 방에 보내버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든 다음에 책임쯤 되면 이제 여러분들 싸워야 됩니다. 주변에 있는 내 동료랑 싸워야 돼요. 그래서 좀 잔인하죠. 조직 안에서 내가 그 사람들과 싸워서 올라갈 수 있는 거를 2단계에서 만든 다음에 어이없게도 수습해야 되는 어이없죠, 그죠? 재산이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내 페이스북 친구들. 하고 나머지는 그동안의 경험으로 쭉 축적된, 정말 이거는 그 사람만의 응집된 애드리브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오늘처럼 발표 자료가 있어도 이렇게 어제까지 밤새도록 만들다가 이렇게 때우는 그런 게 가능해지는데 어쨌든 기술 전반 이제 거의 없습니다. 뭐 이때쯤 되면 뉴스 기사 볼 때도 이게 선정적인 것밖에 안 보여요. 아무튼 이제 인맥 가지고 다 해결해야 되죠. 이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내가 나랑 같이 있는 이 친구들이 뭘 잘하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며 어떤 거를 관심 있어 한다라는 걸 알기 시작하죠. 그러면 얘네들을 데리고 이 친구들이 부족한 사람들을 연결을 해주죠. 제가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말씀드렸는데 이 회사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정말 크고 폭넓고 두껍기도 하지만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적재적소에 내가 필요한 사람들을 공급해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울타리 하나만 걸쳐줘도 그게 불가능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연결을 해줘가지고 야 누구한테 좀 물어봐라. 어디 커뮤니티에 뭐가 있대 가서 뭐 세션 좀 들어봐라. 해가지고 계속 이 작업을 해야지 일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개발자의 삶이랑 좀 틀리죠.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개발자의 삶은 아마 여기쯤에 집중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한풀 딱 꺾은 아까 몇 안 되는 저희 세대 반갑습니다. 네. 이분들은 아마 공감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같이 일했던 PM님들 어땠는지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한참 일하고 있을 때 이렇게 뉴스 기사 보고 있다가 야 뭐가 이슈가 있어? 뭐 잘 안 되는데 그럼 알았어 내가 전화 좀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야 네가 한번 받아봐. 경험 있으세요? 잘하는 분들을 적재적소에 연결해주는 그 노웨어를 알고 노후를 알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게 될 확률이 7, 80% 일반적인 회사라고 한다면 이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원 낭비거든요. 여기까지는 한 사람 몫이고요. 여기까지는 리더예요. 여기서부터는 그 이상을 만들어줘요. 불가능한 없었던 거를 이걸로 만들어내야 돼요. 이걸로. 심각하다 그죠? 그럼 회사는 그렇다고 치고 우리 가정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제가 공부하려고 앉아있으면 얘가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저희 막내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내가 얘한테 뭔가 알려줘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해진 거예요. 아빠들을 위한 뭐 소프트웨어 코딩 교육 이런 거 있잖아요. 애들한테 가르쳐주는 거. 사실 저는 다른 친구들은 그거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못 듣고 있어요. 정작 나는 개발자인데 얘네들한테 코딩 안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뭐 여러 가지 생각도 있긴 하지만 첫째로는 시간이 없어요. 좀 암울하죠, 그죠? 그래서 가정에서의 개발자의 삶을 좀 돌아보자면은 솔로 때는 사실 이때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번식기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짝짓기라고 하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외모 관리 신경 쓰셔야 돼요. 배우자를 고를 수 있게 하려면 그렇죠. 나름대로 취미생활 하면서 연습을 하겠지만 연애를 할 때는 외모 관리 점점 집중하겠죠. 결혼을 하고 나면 외모 관리 쫙 줄어들죠. 이때부터 갑자기 살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됩니다. 하고 자기 개발하는 시간은 결혼 전에가 크였다가 결혼하고 나면 사실
시간 자체가 없어져요. 왜냐하면 조직 생활이라고 하는 건 회사 생활이죠. 가정 생활도 마찬가지. 조직 생활은 왜 그러냐면 이제 내 배우자나 어쨌거나 부양자가 생기는 거죠. 자식이 됐다. 부모님이 됐다. 회사에서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이때부터 듭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좀 비굴해지더라도 내가 무릎을 꿇더라도 나는 이 부양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자기개발하는 게 점점 줄어들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이때는 예전에 나 혼자였으면 됐어요. 내 부모님, 내 형제 잘해줬으면 됐죠. 다른 집 어른들, 다른 집에 이렇게 막 점점 관계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결혼 직후에는 사실 여기서 차지하는 포션이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져요. 이때 여러분들의 역량이 한번 확 바뀔 겁니다. 정말 확 바뀌어요. 이때 커뮤니티 못 나갑니다. 육아 중일 때는 꼭 포기해야죠. 이제 잠잘 시간도 없어요. 애가 계속 깨요. 네, 절대 못 잡니다. 결국에는 그 애드립은 언제 나오냐면요. 정말 절실할 때, 정말 리소스가 없고 정말 절실한 순간에 기적처럼 뭔가 애드리브의 능력이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싹 내려와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와,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었다니. 이렇게 되죠. 육아 이후에는 초등학교 좀 가면은 좀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나와서 있는 것도 그거죠. 지금 애들 TV 보고 뭐 게임하고 난리 났겠죠. 그죠? 자생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면 좀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2단계에서 확 바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살아남지 못하면은 저처럼 됩니다. 정말 싫죠.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인정하고 싶진 않겠지만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회사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 그 선택과 집중, 비즈니스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긴 하는데 그거보다 여러분들 인생 자체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거를 하셔야 돼요. 야, 이 사람은 도대체 번역 얘기를 안 하고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건데 결국에는 프로젝트,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프로젝트의 개발 사이클만큼이나 여러분 자신의 인생 라이프 사이클을 공정을 그릴 수 있으셔야 돼요. 어차피 인생은 워터폴 한 방이거든요. 애자일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한 방이에요. 다시 태어나면 모르겠지만. 그래서 시간이 없다. 과거에 얻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배웠던 걸 빨리 발산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그래프를 그렸죠. 이만큼 갔을 때 제가 피드를 쳤을 때도 저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밖에 나오니까 저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국방, 금융, 공공 이런 데이터를 제가 추적했던 그 수많은 지식들 다 대비해요. 그죠? 삼성카드 시스템 어떻게 만들었지 이런 거 할 수 있을까요? 증권선물거래소에서 내가 연계했던 그런 내용들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절대 얘기 못합니다. 저는 철컹철컹 그죠? 밖에 나가 보니까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그렇게 예뻐하고 알아주는 PM님들은 정년퇴직해가지고 다 나가고 안 계세요. 그분들이 어디 파트너사 사장님 돼가지고 야, 우리 물건 좀 써줘라 이러고 나타납니다. 허무하죠, 그죠? 가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내가 정말 돈을 잘 벌다가 어느 날 갑자기 금고가 이렇게 락 걸리는 것처럼 정말 남는 게 없어지는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그 시기를 겪고서야 이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걸 대비해서 미리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쥐고 계시지 마시고요. 빨리 풀어내세요. 내 이름을 달고. 이렇게 발표를 하는 모임, 이런 스터디 오셔가지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마지막, 왜 뜬금없이 이게 PPL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오래될수록 내 가치도 점점 떨어집니다. 제가 자바 엔터프라이즈 정말 잘했지만 지금 이거 어디 가서 얘기도 하지도 못해요. 저 S사에서 SI 했습니다라고 하면은 일단 저기 레주메에서 빼버려요. 이해되세요? 헤드헌터들이 모사에 뭐 SI에 오래 했다고 그러면 빼버려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까. 요즘 필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나는 기술의 소비자가 아니라 내가 생산자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자가 안 된다고 한다면 최소한 유통자가 돼줘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 자, 네가 아는 것을 공유를 해라. 그렇게 해서 주변을 계속 증폭을 시키고 내가 현재 시점에 내가 이만큼 안다라는 거를 제가 지금 벌써 30분을 써버렸어요. 큰일 났다. 어떡하지? 오늘 아마 번역 관련된 그 팁이 뒤에 오늘 장표가 160장이거든요. 만큼 있는데 사실 그거는 나중에 저랑 뭐 물어보고 해도 돼요. 근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동기부여를 제대로 확실하게 시켜주고 싶어요. 이 정말 심각한 얘기를. 저는 지구가 멸망하는 걸 봤단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한테 내일 휴거 에러라고 말씀을 드려도 안 믿을 분들이지만, 네? 안 믿을 분들이지만 저는 그걸 겪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튼 네. 그래서 스냅샷이 그거죠. 이렇게 그 시점을 딱 찍어가지고 놔두는 다른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IPO이긴 한데 현재 내 지식 상태의 스냅샷을 찍어라. 그럼 어떤 식으로 할 거냐라는 것들이 있겠죠. 공유하는 방법은 중요하지 않다. 블로그 가능할 거고, 언어프라이드를 강의하는 거 가능할 거고, 팟캐스트, 유튜브 하시는 분들 계시죠? 실제로 소스 코드 직접 건드리면서 컨트리뷰션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지필 번역, 저처럼 번역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지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멘토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훌륭하신 분들이죠.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레전드들이시죠. 이렇게 보신 분들 좀 계시죠? 다 제 패친들입니다. 네. 제가 의도적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네. 아무튼 그런데 왜 하필 번역이냐? 저 많은 방법들 중에서 왜 하필 번역이냐? 이런 내용들 결국에는 정보의 출처가 있잖아요. 인용물이 있어요. 한 번은 외국어로 된 문서를 한 번은 보게 될 거예요. 한글로 되어 있는 거 번역된 거 보고 그 얘기를 하겠지만 언젠가는 외국어로 된 문서를 아니면 뭐 영상을 보게 될 거고 그걸 한번 내가 재해석을 한번 하겠죠. 그러면은 이 정보를 그냥 흘릴 거예요. 이렇게 휘발성 있는 정보를 그냥 흘려버릴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이거를 아까 몇 분 계셨지만 이런 것들 번역해가지고 다시 블로그 이런 데다가 재생산하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고마우신 분들이죠. 또 다른 누군가 이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누군가는 그걸로 또 다른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번역을 어차피 하는 거예요. 어차피 하는 거 쓰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하는 거는 거의 종족 번성하는 거랑 똑같아요. 막연하지만 연어가 그냥 강을 막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나가 죽을지 살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강을 막 올라가가지고 그것을 알까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줄 알면서도. 그죠? 더 심한 경우는 사마귀 수컷은 교미 후에 먹힙니다. 네, 바로 그 자리에서 잡아먹혀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근데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본능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더 내가 무가치해지기 전에 내가 뭔가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이거 손 들라고 안 할게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 연령대는 몇 살일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 과연 내 지식을 공유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배운 것을 표현해주십시오. 그래서 프로메테우스 혹시 보셨어요? 프로메테우스의 외계인 엔지니어가 지구에 와가지고 이렇게 뭔가 한상을 하시고 이렇게 막 온몸을 분해해가지고 인류의 기운이 되시는. 그래서 너의 씨앗을 뿌려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좀 더 내가 그걸 누리진 못하겠지만은 내가 앞서서 다른 분들에게 받았던 것처럼 내가 지나간 자리에는 더 좋은 개발 문화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똥이 되어야 돼요. 걸음이 돼요. 자, 이제 여러분들의 스테이터스는 그럴듯한데? 라고 생각을 했다면 저는 오늘 할 일 다 했어요. 뒤에 100장짜리 안 해도 돼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기술적 번역을 이야기하려고 하고요. 전반전이 끝인데 지금 시간 큰일 났다. 다시 할 거고요. 자, 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좀 세뇌가 되신 것 같으니까. 네. 그래서 어쨌거나 뭐 계속 했던 얘기지만 널리 홍익인간인데 왜 세종대가? 아무튼 네. 널리 알려달라라고 하는 내용들이고 왜 그걸 하필 왜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이건 좀 미묘한데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분들이시다. 그래서 그럼 저는 이걸 왜 시작을 했을까요? 좀 일찍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다 맛보고 난 다음에 뒤늦게 한 거 아니에요. 뒤늦게 시작하시면 늦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들어줬어요. 지금 정말 잘 들어줬어요. 제가 성인 때인가? 첫째 낳을 때쯤에 그 전에도 그 얘기를 했었어요. 혹시 이분 아시나요? NHN 엔터의 이상민 실장님? 자바의 신 쓰신 분? 이분이 그때 당시 저 한 기수 위에 선배였는데 그 성능 튜닝 같은 거를 그냥 업무를 하시던 분이세요. 근데 그 업무를 하는 거를 책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잘 팔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 기술을 아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폐쇄적인 회사라서 우리끼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기술이었는데 밖에 사람들은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책을 찍으니까 사람들이 사. 아니 우리는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되는데 그걸 사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팔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당시 저는 일본어를 좀 잘했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영어를 못했어요 대신에. 네. 그래서 저보고 책을 좀 해봐라 라고 하면서 이분이 이제 처음엔 이거를 시작했다가 빵빵빵빵빵빵 계속 지금도 계속 히트를 치고 계시죠? 이렇게 좋은 차도 바꾸시고 차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자기 이미지 안 좋아진다고 원래 여기에 그 차 사진이 있었는데 사진 빼달라고 했어요. 정말 멋있는 차가 있어요. 이렇게 말 나오는 차 한 번씩 태워달라고 그러면 타신 분들 있어요. 네.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그래프 보여드렸죠. 쓰려고 보니까 다 내리는 거예요. 이거 말하면 찰컹찰컹이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번역을 했어요. 애들 지금 1호기, 2호기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데 얘네들 육아하는데 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걸로 시작했죠. 이거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오브젝티브-C, 우리나라 최초의 오브젝티브-C 번역서. 정말 잘 팔렸거든요. 왜냐면 최초니까. 욕 많이 먹었습니다. 번역 개판이라고. 아무튼 이거 가지고 제가 얘네 첫째 그 산후조리원 보냈어요. 첫째, 둘째. 이거 나중에 개정판 나오는 바람에 개정판 나와서 둘째까지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요런 짬짬이 저는 좀 유행하는 거 이때 유행하는 거 한번 해보고 나니까 유행하는 거 좀 재미없다 싶어가지고 좀 오래가는 것들을 이제 작업을 좀 했거든요. 이렇게 해서 애들 학원 보내고요. 최근에 작업한 건 이제 스프링 관련된 것들이랑 양자 컴퓨터라고 해가지고 이걸로 제가 가족여행 오키나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는 못 샀지만 뭐 이렇게 쓰고 있고요. 이건 좀 굉장히 좀 실리적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아까 제가 약을 팔았지만 굉장히 숭고한 의무인 것처럼 제가 약을 팔았지만 사실 그냥 배고프면 그냥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생계형 번역가라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을 전달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도 나는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적어도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외국어 하나 정도는 중학교를 나오셨다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읽을 수는 있을 겁니다. 말은 못해도. 그래서 제가 번역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 굉장히 열심히 하셔가지고 지금 그쵸? 개그맨인데도 영어 정말 잘하시죠. 그죠? 그럼 뭐라도 기록을 좀 남겨봅시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이라도 남기는데 회사에서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보안이 철저한 금융 쪽에 계시다고 한다면 모든 걸 가지고 나갈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가 제일 답답한 거는 회사의 리파지토리에다가 자꾸 뭔가를 만드시는 분들 계세요. 회사 안에서는 인정받겠죠. 밖에 가지고 나가지도 못하는 자산 거기다 만들지 마세요. 밖에다가 일찌감치 그냥 일찍 퇴근하시고 카페에서 만드셔가지고 밖에다 올리세요. 회사 안에 있는 거 나중에 오늘 갑자기 시스템 운영 부족하다고 다 지워버리고 이러거든요. 밖에다가 하세요. 밖에다가. 제발 안에다가 회사 블로그 이런 거 쓰지 마세요. 회사 블로그가 오픈돼 있으면 괜찮은데 하지 마세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저 완전 바보 됐죠. 그래서 실물로 남겨라. 전자문서도 좋긴 하겠지만 책으로 남겨라. 왜? 국회 도서관 얘기가 최소한 한 번. 여러분들 읽어가지고 애들 손잡고 국회 도서관 가가지고 이게 엄마가 혹은 아빠가 했던 책이란다 그러면 애들이 우와 라고 아직 저는 보여준 적 없습니다. 네, 보여준 적 없습니다. 아빠 뭐해? 나 번역해. 그래 하고 자라가요. 네, 전혀 그런데 아무튼 자 닥치고 시작을 할 건데 그럼 이제 이런 생각 들겠죠. 번역하고 지필이 두 가지가 있는데 빨리 넘어가요. 빨리 넘어갈게요. 번역이 좋을까 지필이 좋을까? 케바케인데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랑 전하려는 자가 전달받는 자, 독자가 어떠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집니다. 일단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최신 내용이라서 빨리 전달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해외에 책이 땅 터졌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 이거를 공부해가지고 책을 낸 사람이 없어. 그러면은 빨리 이거를 번역해서 내버리면 내가 1등이에요. 오브젝티브-C 그래서 몇 판을 팔아가지고 한빛미디어가 돈 많이 벌었어요. 네. 저는 번역비만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전하려는 사람이 아직 숙련되지 않아서 나는 아직 이거를 배울 시간은 없지만 읽을 수는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그러면 빨리 번역해서 내놔야 돼요. 전달받는 사람도 깊이 있는 내용보다 그냥 트렌드를 따라잡고 싶어.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 아까 같이. 양자 컴퓨터 지금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저기 캐나다에 갔는데 국내에는 잘 없습니다. 빨리 번역을 해가지고 내버리면 내가 권위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연락 많이 받습니다.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모릅니다. 네.
집필하기 전 경우는 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미 시장 형성했어요. 그런데 나만 축적된 경험이 있어. 나 차별화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거 땅 때려도 돼요. 대표적인 예가 토비님, 스프링 책 내신 토비님, 그 다음에 좀 다른 방향이지만 최봉규님 같은 케이스는 토비님처럼 굉장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해서 고민을 책에 담은 게 아니라 그 중에 베스트만 뽑아내요. 일주일만 보면은 프로젝트를 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실전에 필요한 것들만 뽑아내시는 그런 분들이죠. 다 경험에서 녹아있는 그런 책들을 내시는 분들이죠. 얼리어답터나 에반젤리스트인 경우에도 번역을 하는 것보다 내가 겪은 거를 빨리 내서 집필하시는 경우가 유리하고요. 빨리 넘어가야 되는데 깊이 있는 내용을 하고 싶은 경우 뭐 이렇고요. 출판사 입장은 빨리 넘어갈까? 아무튼 뭐 번역은 매절 방식으로 페이지당 얼마씩 받는 거고 집필은 보통 인쇄를 해요. 그래서 뒤에도 몇 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처음에는 그냥 매절로 하세요. 책 팔릴지 안 팔릴지 그런 마케팅 부분까지 내가 신경 쓰지 못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장당 얼마 받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게 집필보다는 좀 마음 편합니다. 집필에서 좀 고민할 게 좀 많아요. 집필이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앞으로 만드는 룩이에요. 그러면은 난이도, 수위, 범위 다 내가 정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 좀 쓰다 보면 자꾸 생각이 바뀝니다. 그럼 1년, 2년 지나면은 시장이 바뀌어요. 버려요. 빨리 만들어내야 되는데 버리게 돼요. 근데 번역에서 좀 어려운 거는 뭐냐면 원저자가 이런 의미를 했을까라고 하는 게 내 마음대로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보셨잖아요. 저 인피니티 워의 어머니 저 아직 못 봤거든요. 이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잘못된 번역을 하시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집필을 한 적이 있었어요. 아까 제가 에세이 프로젝트 하면서 피크를 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석 작가님이랑 콜라보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연락도 못했어요. 사실. 스프링 프레임워크 관련된 책을 하는데 에세이 프로젝트에 맞게 하려고 했었어요. 이거는 정말 이렇게 나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었거든요. 지금 말은 못하지만 다 이제는 못 쓰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걸 했는데 스코프를 조절 못했어. 2년 넘고 3년 넘으니까 이제 이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스프링 버전 바뀌었죠. 에세이 안 한다고 그러죠. 예전에는 제가 이걸 만들어가지고 제가 같이 상대하는 파트너상 분들한테 나눠주고 교육교재로 쓸 생각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걸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번역을 해야겠다. 성격이 뭐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 라고 판단하고 번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이제 타임을 조금 체크를 해야 되는데 세준님 저 우리 30분에 끝나나요? 30분? 8분 남았네요. 야 큰일 났다. 나중에 제가 페이스북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이 파일을 공유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짤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작권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고 저 여기 명함을 남길 테니까 결정 안 된다. 제가 나중에 끼워드릴게요. 파일을 보내드릴게요. 개발자에게 있어서 번역이란이라고 해서 개발하시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요소들을 제가 시간 되는 데까지 쭉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스코드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 동작하기 위한 코드인데 번역서 같은 경우는 사람을 움직이는 거고 리팩토리하는 과정이 교정 교열하는 과정 이런 식으로 매핑이 쭉쭉쭉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번역하는 게 잘 맞을 거예요. 놀랍도록. 계속 보면 코드 리뷰어랑 베타 리더 내가 코드 리뷰 부탁하는 것처럼 베타 리더한테 맡기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인크리멘탈하고 뭐 이터레이티브하게 개발하는 방식도 뭐 챕터 단위로 할지 뭐 어떤 식으로 할지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비슷하고요. 이제 이쯤 되면 이제 공정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집필은 에자일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범위를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마일스톤 어떤 식으로 끊을지 그런 걸 정해야 되는데 번역은 워터폴로 한 방에 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목차가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뭘 하든 납품 맞추는 건 어려울 겁니다. 그렇고 개발 공정도랑 번역 공정도를 제가 그리려고 하다가 이거는 이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분들이 한번 그러니까 이상민 차장님 같은 경우에도 개발 공정 관련된 내용으로 이미 자기가 작업하고 있는 걸 한번 공개를 한 적이 있고 책 쓰는 프로그래머 협회의 유동환님은 이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번역하고 있는 걸 본다운 차트로 막 떨어뜨리면서 막 하고 있는 것들을 하고 계세요. 이 두 분 말고 더 놀라운 케이스가 한 분 계신데 저기 윤인성님이라고 이분은 오늘도 타임라인에 영상들을 올리시는데 1시간 10페이지 번역하셨다고 저는 1시간 1페이지밖에 못하거든요. 근데 그분은 그냥 신이에요. 그분은 천상계에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번역이나 출판만 가지고 1억을 넘게 받으시는 분이고 직장 안 다니시는데 이번에 라인 들어가신다고
네, 아무튼 그분은 이렇게 예외 케이스로 하시고 정상적인 현실 세계에서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를 기회가 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5분 남았네요. 이거 확 땡겨야 되겠다. 엔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키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앞에 너무 시간 많이 썼네요. 어려울 것 같으면 쉬운 것부터 해라. 오픈되어 있는 프로젝트에 한 거라부터 그냥 쉬워요. 제가 처음 했던 건 스프링이랑 하이버네이트를 하고 그다음 베트남에 있는 인스톨러를 번역을 했더니 이런 피드백을 받죠. 아, 어썸 이런 거 하니까 정말 막 자극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쭉 하다가 아, 이거 다 안 되는데 큰일 났네. 71 이제 50%였는데 아 넘어갈게요. 이거 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카톡을 열어야 되겠다. 아, 눈으로만 봅시다. 이런 거는 다 제가 하면서 실수했던 것들. 하다 보니까 스타일 같은 거 뭐 편집자랑 작업해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툴체인을 내가 만들어야 된다. 번역할 때 만드는 뭔가 툴체인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 작업 순서는 나는 이렇게 하는 게 좋더라. 이렇게 사고가 끊어지지 않게 작업하는 게 저는 중요하기 때문에 목차 먼저 하고 책 정보 번역하고 인덱스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흐름이 안 끊어지게 할 수 있어요. 이거 작업 오래 걸리기 때문에 어느 순간 정신줄 놓게 되면은 앞에 했던 게 기억이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앞에 했던 용어를 뒤에 가서 다르게 해석을 하는 그런 케이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계속 전체적으로 얇게 이터레이티브하게 인크리멘탈하게 작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팁들을 제가 써놨는데 말도 못하고 자기소개한다고. 네. 보안 관련된 것들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그냥 보안이 엄격한 사업장은 하지 마세요. 네. 하지 마세요. 아예. 네. 괜히 단출하다가 큰일 나니까 하지 마시고 빨리 퇴근하셔서 밖에서 하세요. 그리고 대신에 그건 돼요. 번역하는 거 어차피 시중에 파는 책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내용이 보안이 아니에요. 이건 회사에 충분히 어필하시면은 DRM이든 뭐든 파일 전송이든 다 예외를 하실 수 있습니다. 내게 아니야. 내가 만든 게 아니야. 네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 그쵸? 나는 그냥 말만 옮겼을 뿐이에요. 번역기 노력이 나오는 거. 무슨 대입입니까? 완전히 딴지 가면 링크드인 업데이트 하시고 따로 해서. 네. 마찬가지로 번역하는 거 너 자꾸 왜 딴짓 하냐? 라고 하면은 이거는 엄격하게 학습 조설 활동이죠. 회사에서 권장을 하는 활동들입니다. 이것도 딴지 가면 링크드인 업데이트 하시고 딴 회사 가시면 되고요. 아, 손익계산 바쁘다. 요점은 그거예요. 최저시급보다 못 받습니다. 실제로 작업하는 시간을 보면은. 장당 제가 예전에 10,000원 받았는데 지금 올라가지 12,000원 받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거 작업하는 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정 교율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인덱스 작업 다 하고 나면은 시간으로 따지고 나면은 손해예요. 사실 그냥 편의점 알바 서서 하시다가 삼각김밥 얻어먹고 오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는 거냐? 저는 이 책을 선물을 합니다. 주변 분들한테. 제가 술 잘 못하거든요. 근데 주변 분들한테 치맥 사주는 돈으로 차라리 책을 주면은 더 고마워하세요. 진짜. 예전에 프로젝트 하다 멱살 잡고 싸운 사람한테도 책을 주면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렇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네. 우리 죽기 전에는 그런 거 다 씻고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그렇고 회사에서 열심히 해서 성과 잘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회사 성과 2년이면 끝이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목표를 잡고 하셔야 되는데 책은 꽤 오래 갑니다. 두고두고 오늘 갑자기 정말 모르는 사람이 책 잘 봤습니다라고 인사를 하러 와요. 일단 넘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네, 저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다른 번역자들이나 독자들한테 인정받는 게 더 좋습니다. 한 해짜리 칭찬은 싫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결국에 자기 몸값 계산하는 건데 회사에서 내가 연 매출 1억 원이라고 얘기를 하기 참 어렵겠지만은 실수령액은 적지만 출판사 입장에서 연 매출 1억 원 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부심이 생기죠. 내가 회사에서 월급 도둑이었는데 내가 밖에만 나가면 회사 땡 치면 내가 1억짜리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 성적인데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지 않았고 출판사에서도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어느 정도 소임을 다했으니 이거는 손익분기 넘었다는 얘기인 거죠. 큰 돈은 못 벌었지만 1분 남았네. 무조건 돈을 받으면은 가족들에게 쓰세요. 여행을 가시든지 뭘 쓰시든지. 근데 여행 경비는 우주여행 절대 못해요. 네, 우주여행 절대 못하고 한 번 더 써가지고 여행 가십시오. 그리고 선물을 하세요. 나랑 사이가 좋지 않았던 분들한테 선물하시면 인생이 바뀌어요. 번역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하루 3시간은 최대 만들어요. 아침 일찍 가서 점심 테이크아웃 하고 저녁 끝나고 바로 1시간 정도 하면은
별일 없으면 3페이지 정도 나갈 수도 있어요. 윤인성 씨는 1시간에 10페이지 나가는데 박수를 치고 있네요. 애들 빨리 재우고 작업해라. 그 다음에 일과중은 한 번 씻거나 자면은 한 번 리셋이 돼요, 몸이. 그럼 2배를 살 수 있어요. 하다못해 그러지 못하면 속옷이라도 갈아입으세요. 하나 더 가져가잖아요. 화장실에서 몰래 갈아입으면 새 사람이 됩니다. 진짜. 주말 중에 하루 정도는 가정에 올인하고 나머지는 밀린 납기 해주시고요. 이때 정말 중요한 게 아이들 있으면 아이들 케어 정말 잘해주셔야 됩니다. 하고 무조건 여행을 가야 돼요. 이거 저 그래서 결국 갔다 왔거든요. 이거 한 방으로 모든 가족들이 그동안 섭섭했던 게 한 방에 리셋됩니다. 주말에 못 놀아줬던 거 다 리셋돼요. 다음에 또 가자 그러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또 보는 거 해라 이 얘기. 그래서 뭐 다른 디테일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뭐 에이전시 통해서 뭐 해라, 뭐 평소에 맞춰서 공부해라. 이 책 정말 권장합니다. 뭐 불안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뭘까요 이거는? 저쪽에 딴 데 쓰는 건가? 네, 아무튼 기법은 쫙 넘어갈게요. 바쁘다. 조심해야 되는 거 연예인병 조심해라. 내가 그냥 번역했을 뿐인데 남들은 내가 지필자인 줄 알아요. 네. 그때 시대고 하는 거는 잠깐만 하고 내가 아직까지 미쳐가는 거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니면은 맛이 가요 한 번에. 좋은 책에 뭐 인용구 같은 거 QR 코드로 쓰는 거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건데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을까요? 놀라운 일들 이거는 사진을 겪게 될 겁니다. 초등학교 친구들을 연락 올 겁니다. 헤드헌터한테도 연락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트렌드도 좀 보는 눈이 좀 생기고요. 다른 저자나 역자들하고 엄청난 네트워킹이 생깁니다. 제가 원래 이분 책을 보다가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이분이 쓴 책에다가 제가 리뷰를 달 수 있는 정도까지 됐어요. 제가 번역하려고 했던 책을 이분이 먼저 번역을 했었거든요. 그렇게 서로 연락하고 지내다가 그렇게 됐어요. 화면을 가져가 버렸어. 저쪽에서 통제를 해서 합쳐버렸거든요. 그러면 뒤에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냐면 돌려줄래나? 안 돌려주시네요. 뒤에 제가 하려고 했었던 얘기들은 뭐냐면은 굉장히 좋은 일들이 저한테 벌어져요. 뒤에 저희가 번역하면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연예인급의 레전드들을 만나가지고 직접 만나고 인사하고 사인받고 이러면서 제 인생이 180도 달라집니다. 회사에서 꼰대처럼 제 기술만 가지고 이렇게 지내던 게 달라지고 이렇게 갑자기 제 인맥이 확 넓어지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제가 한번 좌절을 겪는 이야기를 뒤에 있어요. 없는 얘기지만 이따랑 상상합시다. 오브젝티브 C를 처음 작업했을 때 이거 뭐 발로 했냐, 번역기 돌렸냐 이런 굉장히 나쁜 그런 피드백을 받고 한동안 번역을 끊은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경험하시는 그런 과정이겠지만은 그 피드백을 딛고 서시면은 뒤에 여러 연구단체에서 교재를 쓰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문의가 쇄도해서 그거를 승인해주는 것만 하더라도 바쁜 그런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네. 예스14에 제 이름 찾아보시고 제 책 평가 보시면은 초반에 있는 거 정말 개판인 그런 내용들이 있고 뒤에 또 제가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은 제가 번역기랑 싸우고 있다. 팝하고 구글 번역기랑 제가 번역한 거를 넣어보고 걔네가 내보낸 거랑 최소한 걔네가 내보낸 거랑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지막 휴머니티, 인공지능과 싸우는 마지막 휴머니티.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더 좋은 책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번역기를 만들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뭐 그런 얘기들을 쭉 써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뒤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그거였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준비가 되었나요? 레디 디벨로퍼 1. 여러분들이 그 디벨로퍼 1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드린 말씀에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였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이제 저랑 같이 얘기를 하시면서 번역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입니다. 광고를 못했어, 광고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네, 이걸로 광고를 할게요. 네.